역할 장원영, 임수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박물관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혹시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잘 확인하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핸드폰, 손목시계, 애플워치, 벽에 달린 전자시계까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과거에는 시간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사실 과거에 사용했던 시계가 오늘 박물관 출근 영상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짜잔! 바로 이 만원권 지폐입니다. 여기 안에 시계가 있다고요? 이 뒷면을 보면 저희가 오늘 소개할 시계인 혼천시계가 나와 있어요. 와, 국보 230호인 혼천시계가 우리 일상생활 아주 가까이에 숨어 있네요. 소연님, 혹시 만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시나요? 만원의 혼천시계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나요? 지폐는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상징물이잖아요. 따라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보물들을 삽입해서 지폐가 만들어지는데 2007년에 발행된 이 만원권의 앞면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모두 알만한 세종대왕님과 뒷면에는 혼천시계가 있어요. 우와, 도대체 혼천시계가 뭐길래 이런 지폐에까지 들어가죠? 혼천시계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당시 이 만원권이 발행되었을 때 전문가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 디자인은 혼천시계의 일부분인 혼천의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은 혼천이랑 혼천시계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혼천이는 중국에서 유래된 천문 관측 기구예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혼천시계는 이 혼천의에 서양식 시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 지폐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만 삽입을 하려면 혼천시계 전체를 채택했어야 했는데 일부분이 혼천의만 채택이 돼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혼천시계의 일부인 혼천의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지폐를 디자인할 때 시계 전체를 담기가 어려워서 결국 일부분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 혼천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혼천시계 속에는 세종 때부터 시작된 조선의 시계 역사가 담겨 있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정확한 시간이나 날씨를 알기 어려웠다. 비가 언제 올지, 눈이 언제 내릴지, 해가 언제 쨍쨍할지를 미리 아는 것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 백성들에게 농사 시기와 시간을 알려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바로 왕, 태양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 조선은 삼국시대부터 쭉 중국의 달력과 시간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조선의 수도인 한양,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위치가 다르니 정확한 시간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의 손을 잡고 조선의 시간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15년 경복궁 안에 천문대를 세우고 새로 만든 혼천이를 진상했고 세종 16년 장영실이 자동 15장치와 하종 장치를 갖춘 자경루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혼천시계, 자경루, 앙부일구, 옥루와 같은 시계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시간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하늘 읽기를 성공한 조선. 그러나 이후 여러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중한 천체 관측 기구들이 모두 불타 사라진다. 시간이 흘러 청나라를 통해 다양한 과학 지식과 더 정확한 역법, 시언력이 조선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1669년 현종이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최신 천문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여기까지 조선시대에서 등장한 시계의 역사적 배경 설명이었어. 그래서 혼천이는 누가 어떻게 만든 거지? 왕실회의에서 혼천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어. 이전에 최유지가 만든 혼천이가 간단하고 엉성하다는 이유였지. 그래서 현종은 송희영과 이민철에게 각각 새로운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어. 송영과 이민철이 누군데?
송이현은 조선시대에서 천문현상과 기상을 관측하는 기구인 천문학 겸 교수야. 이민철은 관상가함에 소속된 관원이었는데 송이영에게 각종 천문시계를 개조하고 난 이후로부터 과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 오. 왕명에 따라 송이영과 이민철이 각각 새로운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 결과 1669년 드디어 새로운 천체 관측 기구가 탄생했어. 여기 있다. 천문현상을 보는 이민철의 혼천이랑 송이영 것은 여기에 자명종 기능까지 더했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 있다. 이민철은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천체 관측 기구를, 송이영은 추의 힘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시간까지 알려주는 기구를 만든 점이 다르구나. 물의 힘이면 앞시대 장영식이 만든 물시계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톱니바퀴가 추로 움직이는 건 조선으로 들어온 근대 서양 기술을 전통과 합친 거네. 그래서 송이영이 만든 천체 현상과 시계까지 관측할 수 있는 혼천시계는 실사용보다는 홍문관에서 교육용으로 쓰여왔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저런 굴곡이 많았잖아. 일제와 외세에 맞서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없이 노력하는 동안 이 혼천시계는 사람들에게서 잊힌 거야. 그래도 결국 여기 고려대 박물관에서 이 사라진 시계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다시 혼천시계의 역사가 이어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맞아. 이후에 루퍼스가 처음 서양의 혼천시계를 소개하고 니덤이 혼천시계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의 혼천시계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 그리고 1985년 이런저런 역사를 지나온 혼천시계가 드디어 국보로 지정이 되었어. 우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맞아.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혼천시계를 보러 가볼까? 좋아. 하나, 둘, 셋. 여기가 바로 실제 혼천시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좋아. 우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조사했던 조선의 첨단 과학기구 혼천시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 어디서부터 봐야 하지? 그러게. 이 커다란 네모상자는 뭐지? 또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이렇게 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초대했어. 같이 만나볼까?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위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박유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유물이 혼천시계. 이렇게 보기에는 특별한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혼천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혼천시계는 조선의 첨단 과학기구예요. 동양의 혼천이와 서양의 시계 장치를 합쳐서 새롭게 만든 독창적인 형태의 시계죠. 시계 역할뿐만 아니라 천체의 위치를 통해 절기까지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시계예요. 그런 시계가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워요. 실제 이 혼천시계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후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혼천시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혼천시계는 크게 왼쪽의 혼천의 부분과 오른쪽의 시계장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혼천이를 통해서 그날의 천체들의 위치를 확인해서 절기를 추측할 수 있었지요. 또한 시간에 맞춰 종을 울려주는 여기 타종장치와 시간이 적힌 패를 보여주는 시패장치로 이루어진 시계장치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두 개의 추, 이 추는 어떤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요? 추가 상당히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두 개의 추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서 톱니바퀴에 연결된 걸 보니까 아마 이 시계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여기 똑똑한 혼천시계처럼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한데요. 추 두 개는 상하로 중력 운동을 하면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그리고 구슬장치를 움직임으로써 혼천시계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시계나 물시계 등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 혼천시계를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혼천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패를 통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타종장치로 인해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패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선시대에는 12지지를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이 혼천시계의 시패는 12지지 중 쥐를 의미하는 자라는 한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간이 자시, 즉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임을 뜻하는 거죠. 시패는 시각을 적은 패를 뜻해. 조선 사람들은 시패 위에 쓰인 12지지로 시간을 확인했어. 여기서 12지지란 과거에 시간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단위로 총 12개야. 옛날 사람들은 12지지를 사용해서 절기나 날짜를 구분했지. 또 우리 친구들 쥐띠, 소띠, 말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12년을 주기로 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뀌는 띠 문화잖아. 그래, 이것도 바로 12지지를 활용한 거야. 자, 그럼 아까 봤듯이 혼천시계의 시패장치는 자시에 멈춰 있어. 선생님이 자시는 지금의 밤 11시에서 새벽 1시라고 하셨으니까 조선의 시간 단위는 24시간을 12개의 12지지로 나눈 2시간 간격이었어. 우리는 이걸 통해 과거 조선의 시간 개념이 현재와 조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인 타종장치는 언제 어떻게 작동하나요? 혼천시계의 타종장치는 일본이 가져와서 썼던 16세기의 네덜란드의 자명종 원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자명종 장치는 움직이는 시패에 의해서 혼천시계의 추와 톱니바퀴 그리고 구슬에 움직이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종장치는 1시간마다 종을 울려서 그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힘들지? 그래서 참고 영상을 준비했어. 지금 볼 영상은 현대에 남아있는 혼천시계의 설계도를 통해 복원된 혼천시계가 작동하는 모습이야. 그럼 천천히 다시 알아볼까? 중앙에 커다란 추가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시패 장치는 구슬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 시패 장치가 연결된 구슬 장치를 움직이면 혼천시계 속 또 다른 추를 움직이게 해. 추를 통해 생긴 힘으로 타종 장치가 1시간 간격으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와, 정말 들을수록 그 원리가 신기해요. 혼천이랑 서양의 기계장치, 그리고 자명종의 원리까지 더하니 정말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과 같이 창조적인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유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제가 더 기쁘네요. 자, 지금까지 시계장치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혼천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선생님의 설명에 앞서 몇몇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 혹시 친구들 황도와 백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 지금부터 설명할 황도와 백도는 먹는 복숭아가 아니야. 황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 백도는 달이 움직이는 길이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걸 쭉 연결한 게 황도야. 마찬가지로 백도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결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달의 위상 변화라는 말은 알고 있어? 어렵다고? 그렇다면 보름달, 반달, 초승달은 어때?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우리 밤하늘의 모습을 드러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함에 따라 달이 차오르고 기우는 모습을 달의 위상 변화라고 말하는 거야. 혼천시계의 혼천이는 밖에서부터 육합이, 삼진이, 지구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천이의 가장 바깥 부분인 육합위는 천구를 나타내고 그 바로 안에 여러 개의 환으로 구성된 삼진이는 백도와 황도 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혼천이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구위를 자세히 봐볼까요? 자, 무엇이 보여요? 자세히 보니 지도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나요? 실제 이 지구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인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 아시아,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세계의 지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도 새로운 과학 지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탐구해 나갔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조선시대에도 지구가 둥근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시계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계의 이름이 뭐죠? 혼천시계요. 그런데 이 혼천시계라는 이름에 무엇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혼천시계는 고대 동양의 우주관인 혼천사상이 담겨져 있는 시계란 의미예요. 혼천사상이란 달걀의 껍질이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동그란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혼천이에는 혼천사상이 담겨 동그란 하늘과 동그란 지구가 표현된 것이랍니다. 고대 동양의 혼천 사상까지 담겨 있다니 정말 이 혼천시계는 알면 알수록 대단한 친구네요. 선생님, 처음에 이 혼천시계가 조선의 시간과 절기를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 혼천이를 통해서는 절기를 추측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혼천시계를 통해 절기를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혼천이가 있기 때문이죠. 혼천이의 여러 부분 중에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삼진이 부분이에요. 삼진이는 혼천시계 중앙에 추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1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과 하루 동안 달과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달과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선에서의 절기를 추측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구나.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의 달력의 역할과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24절기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24절기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준비했어. 지구는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를 기준으로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우리는 여름이라고 하고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겨울이라고 해. 지구의 공전 궤도를 간단히 나타내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데 우리는 순서대로 이 지점들을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이라고 하지. 여기서 24절기는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생기는 계절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 만든 거야.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지구의 공전 궤도인 360도를 24등분해서 나타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이 혼천시계를 조선시대에 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까요? 앞선 질문들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알 것 같아요. 아까 조선의 시계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살짝 배웠거든요. 조선시대에 농사를 짓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조선시대는 대표적인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말은 곧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시계를 통해 날짜를 추측하고 절기를 파악해서 농사의 때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절기의 시기를 미리 알아두면 여름의 시작인 하지 무렵에 다가오는 장마나 가뭄이 농사에 피해 끼치지 않게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테니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일식이랑 월식을 예측함으로써 백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왕의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 하늘에서 일어나는 달의 그림자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나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월식과 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혼천시계를 통해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미리 확인한 뒤 백성들에게 알려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어요. 조선의 시계는 현대의 시계와는 정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혼천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국보 혼천시계와 조금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서 오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혼천시계가 이게 복제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국보로 지정된 혼천시계 진본이 맞습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역사적 유물이 맞고요. 이 외에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다양하고도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이 많으니까요. 언제든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 게 있거나 혹은 우리 문화유산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느끼실 때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럼 안녕. 조선시대 시간은 물론 하늘의 움직임까지 담은 동아시아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니 진짜 흥미로워요. 소연님은 혼천시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혼천시계에 백성들을 생각하는 임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날짜를 추측하고 농사의 때를 알리는 이 혼천시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원영님은요? 저는 혼천시계 안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조지프 니덤과 같은 세계의 유명한 여러 학자들도 혼천시계가 뛰어난 유물이라며 그 가치를 인정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 혼천시계의 존재는 조선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죠. 이 최첨단 동서양 기술을 한데 모은 혼천시계에는 이를 만들고 알리고 연구했던 모든 동시대의 세계인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최첨단 미래 기술은 과거의 우리의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천시계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유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죠? 지금까지 1일 리포터 소연, 원영이었습니다. 안녕!